여러분은 혹시 평생토록 가슴에 품고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남에게 말하지 못한 그런 비밀이 있으신가요? 그 시절 그 스타의 김동건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한 시대를 연기해온 분이 아니라 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내신 이순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을 뵙자마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70년 가까운 세월을 대중 앞에서 사셨지만 사실은 무대 조명이 꺼진 뒤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우리네 진짜 인생들에 대해 오늘 아주 긴 호흡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순재입니다. 참 오랜만이네요. 김동건 씨. 우리가 나눈 세월이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대본에 적힌 남의 말을 하며 평생을 보냈는데 오늘은 제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던 이름 없는 감정들을 좀 꺼내보려 하니 왠지 모르게 손끝이 떨립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완벽한 누군가의 아버지고 할아버지였지만 정작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았을 때 마주하는 그 무거운 고요함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거든요. 오늘 이 자리가 저와 같은 세월을 걸어오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최근 방영된 드라마 화려한 날들 44회를 보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특히 평생을 누려온 화려한 집에서 고성이가 박 회장에 의해 비참하게 끌려나가는 장면은 그저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이라기에는 우리 세대가 겪어온 부의 덧없음을 너무나도 서늘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수많은 작품에서 누군가를 쫓아내기도 하고 또 쫓겨나기도 하는 역할을 하셨을 텐데 그날 그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악인의 몰락일 뿐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평생 지키려 애썼던 체면이라는 것의 무너짐이었을까요? 김동건 씨, 그 장면에서 성희가 길바닥으로 내몰릴 때 제 눈에는 그녀의 악행보다 그녀가 입고 있던 그 비싼 코트 위로 내려앉는 초라함이 먼저 보입디다. 우리 세대 사람들에게 집이라는 게 뭡니까?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었지요. 전쟁을 겪고 가난을 뚫고 올라오면서 집은 곧 나의 자존심이자 내가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는 유일한 증명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끌려나간다는 것은 곧 내 존재의 근거가 사라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고성희가 먼지 가득한 금고를 확인하며 절규할 때 제가 느낀 건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인간이 쌓아 올린 가짜 성벽이 얼마나 종이장처럼 얇은가 하는 서글픔이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 연극을 하던 때에는 끼니를 걱정하며 단칸방을 전전했지만 그땐 오히려 희망이라도 있었지요. 하지만 다 이뤘다고 생각한 노년에 마주하는 빈손은 그 무게가 천근만근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친딸인 영남마저도 엄마의 몰락을 보며 이제는 제발 벌을 받으라며 차갑게 외면하는 대목에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들 하는데 그 거울이 깨져버린 셈이지요. 선생님께서도 긴 세월 연기 인생을 걸어오시면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그런 단절의 순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기억들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까요? 영라의 그 차가운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제 젊은 날을 돌아봤습니다. 연기라는 명분 아래 1년에 365일을 밖으로 돌며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때 저는 그것이 가장의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돈을 벌어오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영라가 엄마를 외면하는 그 눈빛은 고성이가 돈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엄마와의 추억을 한 조각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분노였습니다. 저 역시 가끔 밤늦게 집에 들어가자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면은 내가 지금 이 아이들을 위해 사는 건지 아니면 내 이름 석자를 알리기 위해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건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명예라는 거는 참 고약한 놈입니다. 남들이 박수를 칠수록 가족과의 거리는 그 박수 소리만큼 멀어지기도 하니까요. 박 회장이 이혼을 요구하는 고성희에게 왜 이혼을 하냐며 덤덤하게 묻던 장면도 소름 끼쳤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평생 자신의 감시 아래 두고 고통받게 하겠다는 선언이었지요. 법적인 테두리라는 것이 때로는 보호막이 아니라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 노년의 관계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평생을 함께한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며 살아온 그 시절의 남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박 회장의 대사는 정말이지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이혼하지 않겠다는 건 용서가 아니라 평생의 친무 관계로 묶어두겠다는 뜻이니까요. 우리 세대 남자들은 참 무뚝뚝했습니다.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못해서 평생을 빚진 마음으로 살면서도 입 밖으로는 엉뚱한 소리나 내뱉고는 했지요. 침묵이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 침묵이 아내에게는 얼마나 큰 벽이었을지 이제야 조금 보입니다. 고성이처럼 평생을 허영과 욕심으로 채우려 했던 여자도 결국은 남편의 따뜻한 눈길 한 번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결핍에서 시작된 괴물일지도 모릅니다. 박 회장이 휘두르는 그 법적인 권위라는 칼날 뒤에 숨은 증오를 보면서 우리가 죽기 전에 풀어야 할 것은 재산의 상속이 아니라 마음의 응어리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김동건 씨, 우리가 참 긴 길을 걸어왔는데 그 길 끝에 남는 거는 결국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느냐 뿐인 것 같습니다. 쫓겨나는 고성이의 뒷모습에서 저는 평생을 잘못된 길로 달려온 한 인간의 지독한 고독을 보았습니다. 김동건 씨, 저는 지혁이가 성재에게 자기 병을 알리며 눈물을 보이던 장면에서 한참 동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리 세대 남자들에게 죽음이라는 건 나 개인의 소멸보다 내가 지키던 성벽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공포에 더 가깝거든요. 지혁이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무덤까지 가져가 달라고 신당부하는 그 모습은 단순히 비밀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상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켜주고 싶은 처절한 배려였습니다. 저도 예전에 큰 병을 앓았던 동료 배우들을 보면은 끝까지 촬영장에서 태어난 척하다가 분장실 구석에서 혼자 숨을 몰아쉬던 뒷모습들이 기억납니다. 그것이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시대 남자들에게는 그것이 유일하게 아는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내 고통을 전이시키지 않는 것, 내 슬픔으로 타인의 웃음을 빼앗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는 평생을 스스로 입술을 깨물며 살았지요. 지혁이가 느끼는 공포는 자신의 죽음보다 자신이 떠난 뒤 남겨질 가족들의 슬픔에 더 닿아 있다는 말씀이 참으로 아프게 들립니다. 사실 우리 고령층 시청자들께서도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고들 하십니다. 지혁이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그 무거운 이별의 준비를 홀로 감당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께서는 평생을 살면서 이토록 무거운 침묵을 지켜야만 했던 순간이 혹시 있으셨는지요? 누군가를 위해 내 심장이 멈춰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그 고독한 선택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수십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무대 위에 서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도 관객들과의 약속 때문에 웃고 떠드는 연극을 마쳐야 했지요.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이 바로 지혁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 조명 아래서는
화려하게 빛나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괴리감 말입니다. 지혁이가 성재에게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 달라고 할 때 그는 성재에게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성재라는 유일한 통로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조용히 갈무리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은 울음을 밖으로 터뜨리기보다 안으로 삼키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지혁이의 눈물은 비겁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자가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헌신이었습니다. 슬픔을 공유하는 것이 현대의 방식이라면 슬픔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낡은 세대의 방식이지요. 지혁이가 느꼈을 그 기가 막힌 운명 앞에서 내뱉는 한숨이 성재에게는 천근만근의 무게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 알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가족을 가장 깊이 믿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역설이 참 슬픕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때 이런 비밀스러운 희생이 과연 남겨진 이들에게 진정한 선물로 남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언젠가 밝혀질 진실이 더 큰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시청자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진실이 상처가 될지 선물이 될지는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겠지요. 하지만 지혁이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어머니의 웃음소리를 하루라도 더 듣고 싶은 마음뿐이었을 겁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 알겠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의 병은 세상이 무너지는 일보다 더한 천재지변입니다. 지혁이는 부모님이 겪을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단 하루라도 늦추기 위해 자신을 불사르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만약 지혁이었다면 저 역시 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내 심장은 멈춰도 그들의 기억 속에 나는 건강한 아들로 남고 싶은 그 간절한 거짓말을 누가 감히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이 침묵은 결코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아픈 침묵인 셈이지요. 은호와 지혁이 엇갈리는 고백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출장 이후 갑자기 차가운 로봇처럼 변해버린 지혁의 태도는 사실 은호를 밀어내기 위한 방어 기제였지요. 은호는 자신의 진심을 용기내어 전했지만은 지혁은 이제 연애 감정을 접기로 했다는 거짓말로 그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우리 세대에서도 사랑하지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전쟁통에 헤어지거나 가난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어야 했던 그 아릿한 기억들 말입니다. 지혁이가 사랑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혼잣말을 내뱉을 때 그거는 단순히 운명을 탓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장벽 앞에서 사랑조차 사치라고 느끼는 남자의 비애였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 은호가 겪을 평생의 그리움을 미리 차단하려는 그 잔인한 배려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은호에게 지역의 냉대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을 겁니다. 수정의 조언을 듣고 용기 내어 고백했을 때 돌아온 답이 거절이었다면 그 상처는 평생 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역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지요. 선생님께서는 이런 비극적인 사랑의 형태를 보시면서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겪는 사랑과 우리 세대가 겪었던 사랑의 무게감이 어떻게 다르다고 느끼시는지요?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여자를 악역을 자처하며 밀어내는 지역의 선택이 과연 숭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숭고하다 못해 처참합니다. 우리 때는 사랑을 말로 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시대였지요. 편지 한 장 전하기도 힘들었던 시절에는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랑이었습니다. 지혁이는 지금 은호에게 악역이 됨으로써 은호의 가슴 속에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각인시키려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떠났을 때 은호가 덜 울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은 은호처럼 깊게 마음을 준 여자가 과연 그 거짓말에 속겠습니까? 오히려 지역의 슬픈 눈빛에서 진실을 읽어내고 더 괴로워할 겁니다.
저도 젊은 시절 연기를 하면서 수많은 이별 장면을 찍었지만 지혁이처럼 내 심장이 멈춰가고 있다는 걸 숨기며 사랑하는 일을 밀어내는 연기는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건 연기가 아니라 살점을 베어내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지혁이가 내뱉은 그 연애 감정을 접기로 했다는 말은 사실 은호를 향한 가장 뜨거운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내 죽음의 그림자 속으로 당신을 끌어들일 수 없다는 선언이니까요. 하지만 은호 입장에서는 그것이 소통의 부재로 느껴져 더 큰 오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노년의 지혜로 보셨을 때 이런 상황에서 지혁이가 진실을 말하는 게 나았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끝까지 비밀을 지키는 게 옳았을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정답은 없겠지요. 하지만 인생을 다 살고 보니 결국 남는 거는 진실한 대화뿐입니다. 물론 지혁의 마음은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은호가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지혁이 자신을 믿지 못하고 혼자 짐을 짊어졌다는 사실에 더 큰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혁이가 입을 다무는 건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책임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 남자들은 사랑하는 여자를 눈물 짓게 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거든요. 지혁이는 지금 은호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현재를 버리고 있는 겁니다. 비극적이지만 이보다 더 진한 사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은호가 지혁의 그 굳게 닫힌 입술 뒤에 숨은 피눈물을 알아주는 날이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가정이 우연히 지혁의 노트북에서 심장 이식 대기 목록을 발견했을 때 그 정적이 흐르던 순간이 기억나십니까? 지혁이가 당황하며 친구의 일이라고 둘러대던 그 비겁하지만 절박한 거짓말 말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친구가 젊은 나이에 참 안 됐다고 안타까워하는 말을 들으며 지혁이 지어야 했던 그 씁쓸한 미소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 자식의 작은 기침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입니다. 지혁이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명단을 앞에 두고도 타인의 불행인 양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연극 무대였지요. 지혁이가 주말까지 쉬지 못하고 회사에 나가 일하는 모습도 결국 남겨질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경제적 토대를 남겨주려는 가장으로서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젊은 나이에 친구가 참 안 됐다는 부모님의 말씀이 지혁의 가슴에는 얼마나 큰 대못으로 밝혔을까요? 그 상황에서 지혁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평생 수많은 대본을 보셨지만 이처럼 자신의 죽음을 타인의 일처럼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의 감정선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지혁이가 끝까지 쉬지 않고 일에 매달리는 그 책임감이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지혁이는 지금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유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서류 한 장 한 장이 그가 처리하는 업무 하나하나가 남겨질 가족들에게 보낼 마지막 편지인 셈이죠. 저도 예전에 몸이 부서질 것 같아도 무대에 올랐던 적이 많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당장 우리 식구들 생계가 막막해지던 시절을 살았으니까요. 지혁이에게는 그 책임감이 곧 생명줄입니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자신의 죽음을 잠시 잊으려는 것이죠. 친구의 일이라고 거짓말을 할 때 지혁의 마음속엔 수천 번의 통곡이 지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끝까지 웃어야 하는 것,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예의라고 그는 믿고 있는 겁니다. 사무실까지 찾아와 아픈 몸으로 왜 무리하냐고 속상해하는 성재와의 대화가 결국 상철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투병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의 그 무너지는 마음이 상철의 뒷모습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선생님, 자식의 투병을 알게 된 아버지의 심정은 그 어떤 배우도 완벽히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깊고 어두운 시면일 것 같습니다. 그 엔딩 장면을 보시면서 선생님께서는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끼셨습니까? 상철이 문을 열고 서 있을 때 그 공기는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을 참척이라고 하지요. 세상에 그보다 더한 불효도 없고 그보다 더한 고통도 없습니다. 상철은 지혁이가 왜 그토록 차갑게 은호를 밀어냈는지, 왜 그토록 일에만 매달렸는지 단숨에 깨달았을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침묵이 자신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더 크게 무너집니다. 내가 못나서 자식에게 병을 물려준 것 같고 내가 부족해서 자식을 지키지 못한 것 같은 그 지독한 자책감이 상처를 덮칠 겁니다. 지혁이가 숨기려 했던 진실이 터져나온 순간 그것은 비극의 시작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시험받는 잔인한 무대가 된 것입니다. 다음 회차에서 상철이 지혁을 붙잡고 통곡할 그 장면이 벌써부터 제 노년의 심장을 조여옵니다. 상철이 진실을 알게 된 그 순간 지혁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동시에 지혁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혼자 짊어지고 가려던 그 거대한 바위를 이제는 아버지가 함께 짊어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은 그 대가는 가혹합니다. 평생 자식 기뻐하지만 하게 한 자신이 미워 지역을 붙잡고 통곡할 상철의 모습은 우리 한국 아버지들의 자화상입니다. 자식의 아픔을 대신해 주지 못하는 무력감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옥일 겁니다. 지역은 아버지를 보며 자신이 병을 숨기려 했던 선택이 오히려 아버지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음을 깨닫고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슬픈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상철의 그 무너지는 마음이 다음 회차에서 눈물바다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투병 사실을 알았을 때 느끼는 그 자책감은 말로 다 할 수 없겠지요. 선생님께서는 만약 실제 상황에서 자식이 이런 무거운 비밀을 안고 있었다면 아버지로서 지혁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요? 지혁이 끝까지 비밀을 지키려 했던 그 마음을 상철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지역을 붙잡고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이놈아, 왜 이 아비의 어깨를 믿지 못했느냐고 말이죠. 부모는 자식의 고통을 나눠 갖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지혁이가 아버지를 아껴서 입을 다문 것은 알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에서 소외되었다는 사실에 더 큰 슬픔을 느낍니다. 우리 세대 아버지들이 비록 표현은 서툴러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심장이라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상철은 이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겁니다. 그 과정에서 겪을 오열과 통곡은 지역에게는 미안함이겠지만 상철에게는 그것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을 준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사랑을 받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지역은 이제 아버지의 그 투박하고 뜨거운 눈물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성재가 지역의 거절로 상처받은 은호를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하고 결국 진실을 폭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역의 잔인한 거절 뒤에 숨겨진 그 숭고한 선택을 알게 된 은호가 다시 지역의 곁을 지키게 된다면 그것이 지역에게는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더 큰 짐이 될까요? 비극적인 사랑의 형태가 이제는 가족 전체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곁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그것이 지역이 가장 두려워하던 상황이었지만은 동시에 그가 가장 간절히 원하던 구원이었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만큼
잔인한 일은 없지만 혼자 죽어가는 것만큼 쓸쓸한 일도 없지요. 은호가 진실을 알게 된다는 것은 지역에게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을 줄 겁니다. 이제 지역은 악역의 가면을 벗고 평범한 한 남자로서 은호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되겠지요. 비록 그 끝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두 사람이 함께 희망을 찾아 나서는 그 과정이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지역의 비극은 이제 가족과 연인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지역은 이제 혼자서 그 어두운 터널을 걷지 않아도 됩니다. 박 회장이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미련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성이를 법적인 테두리 안에 가두어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말려 죽이려는 아주 차갑고 치밀한 전략이지요. 돈 한 푼 없이 길바닥으로 쫓겨난 성희가 느끼는 그 공포는 단순히 가난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했다는 상실감일 겁니다. 성희는 이제 우진을 찾아내어 그를 이용해 박 회장을 협박하거나 은호를 다시 찾아가 해치려 하는 위험한 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다. 악인이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더 큰 악행을 계획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일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인과응보의 칼날이 그녀의 목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헛된 권력의 그림자를 잡으려는 모습이 참으로 가련합니다. 박 회장의 그 덤덤한 반응이 오히려 더 소름 끼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평생 자신의 감시 아래 두겠다는 거는 지독한 복수니까요. 선생님께서는 평생 수많은 악역과 선역을 연기하시면서 이토록 끝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욕망과 증오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고성희가 처한 이 비참한 상황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희를 보며 저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평생을 남의 것을 탐내고 자신의 화려함만을 쫓아온 대가가 결국은 아무도 곁에 없는 차가운 호텔 방과 부동산 근저당 서류들 뿐이지요. 그녀는 지금 자신의 영혼이 파산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의 복수는 그 영혼의 빈터를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셈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은 재산이 얼마냐보다 내 곁에 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는데 성희는 그 가장 소중한 가치를 평생 외면해 왔습니다. 자식에게 벌을 받으라는 소리를 듣는 부모의 인생이 과연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추락은 사이다 같은 쾌감을 주기도 하지만 한 인간의 완벽한 실패를 보는 것 같아 노년의 마음으로는 측은지심도 듭니다. 잘못된 길을 너무 멀리 와버린 사람의 뒷모습은 항상 저토록 쓸쓸한 법이지요. 성희가 우진을 찾아내어 다시 위험한 도박을 하려는 모습은 드라마의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마지막 패를 던져보려는 그녀의 발악이 결국 어떤 파국을 맞이할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노년의 삶에서 용서와 화해 대신 끝까지 증오와 복수를 선택하는 이들의 삶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증오는 결국 자신을 제일 먼저 태워버립니다. 성희가 우진이나 은호를 다시 건드린다면은 그것은 그녀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마지막 발걸음이 될 겁니다. 박 회장 역시 복수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증오에 할애하고 있는 것이니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 없겠지요. 우리 노년의 시청자들께서는 이들을 보며 내 마음속에는 혹시 누군가를 향한 뾰족한 칼날이 남아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실 겁니다. 성희의 몰락은 단순히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그 움켜진 손을 놓지 못해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녀가 이제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죄를 대면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욕심의 눈은 가려지기 쉬운 법이지요. 은호가 지역의 병을 알게 되고 그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희망을 찾아 나서는 모습은 이 비극 속에서 피어나는 유일한 꽃과 같습니다. 사랑의 타이밍이 늦었다고 탄식하던 지역이었지만 은호에게는 타이밍보다 중요한 것이 함께하는 시간 그 자체였던 것이죠. 저는 지역의 심장 기증자가 예상치 못한 인물로 결정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그것이 개과천선한 누군가의 희생일지 아니면 기적적인 경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자들은 지역과 은호의 사랑이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랑이 이토록 순고하고 비극적일 수 있다는 것을 지역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시한부 판정이라는 고구마와 고성이의 추락이라는 사이다가 절묘하게 섞여 시청자들의 심장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호가 지역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심을 할 때 많은 분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셨지요. 선생님께서는 노년의 연기 인생을 걸어오시면서 이처럼 생사를 넘나드는 지독한 사랑의 연기를 보실 때 어떤 감동을 느끼시는지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 했던 사랑과 죽음을 앞둔 이들의 사랑은 무엇이 다를까요? 젊을 때의 사랑은 뜨겁고 화려하지만은 노년의 문턱에서 바라보는 사랑은 묵직하고 고요합니다. 지역과 은호의 사랑은 이제 단순히 남녀 간의 애정을 넘어 서로의 생명을 지탱하는 숭고한 동행이 되었습니다. 지역이 자신의 심장이 멈춰가고 있다는 것을 숨기며 은호를 거절했을 때 그건 은호를 향한 가장 큰 예우였죠. 하지만 은호가 그 벽을 허물고 들어왔을 때 지역이 느꼈을 안도감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이었을 겁니다. 우리 세대 사람들도 평생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지만은 배우자가 아플 때 비로소 그 존재의 무게를 깨닫지 않습니까? 지역의 투병은 이제 가족 전체의 싸움이자 은호와의 마지막 사랑의 증명이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단순히 의학적인 결과가 아니라 이들의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결실일 겁니다. 상철이 아들의 병을 알게 된 이후 이제 지역의 투병은 가족 모두의 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자책하며 오열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지요. 선생님, 가족 중 누군가 아플 때 남은 가족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이가 아버지와 은호의 사랑 속에서 기적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사랑은 곁을 지켜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괴로워하기보다 그저 손을 잡아주고 함께 숨을 쉬어주는 것 말입니다. 지역은 이제껏 자신이 모든 짐을 져야 한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 짐을 가족과 은호에게 나눠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남겨진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기도 하니까요. 상철의 오열은 지역에게 큰 아픔이겠지만 그 오열을 통해 지역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될 겁니다. 드라마가 비극으로 끝날지 기적으로 끝날지 알 수 없지만은 적어도 지역은 사랑받는 존재로서 자신의 생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들도 지역의 투병을 보며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지역이가 몸이 아픈 와중에도 주말까지 회사에 나가 일하는 모습은 참으로 미련해 보이면서도 눈물겨운 장면이었습니다. 남겨질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남겨주려는 그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우리 시대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법한 감정이지요. 우리는 아파도 일터에 나가야 했고 힘들어도 웃어야 했습니다. 지역이는 지금 자신의 생명력을 업무 성과로 치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가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남겨질 가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유서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성재가 사무실까지 찾아와 왜 무리하냐고 속상해할 때 지역이 지었던 그 씁쓸한 표정은 자신이 더 이상 가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한 자의 슬픔이었습니다. 지역의 그런 모습이 우리 사회의 아버지들과 너무나 닮아 있어 시청자들이 더 가슴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서류를 검토하는 그 손길이 결국 가족을 향한 사랑의 언어였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프게 다가옵니다. 선생님께서는 평생 연기라는 한 길을 걸어오시면서 이토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했던 순간들이 있으셨는지요? 지혁의 이런 행동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좀 쉬어야 하는 걸까요? 옳고 그름을 떠나 그것이 지역이라는 인간의 본질인 겁니다. 저도 예전에 큰 수술을 앞두고도 잡혀있는 공연 일정을 소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은 공연 전체가 무너진다는 그 책임감이 고통보다 컸기 때문이죠. 지역이에게 회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지만 상철이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제는 지역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일하는 모습보다 아들이 숨쉬는 모습을 더 보고 싶어 하니까요. 지역이가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진정한 책임감은 때로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가족들에게 기댈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지역이가 이제는 그 펜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사투는 이제 사무실을 넘어 가족 전체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남겨질 사람들을 걱정하며 한 푼이라도 더 벌어두려는 그 마음이 오히려 가족들에게는 더 큰 슬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혁은 이제 깨닫게 되겠지요. 선생님, 노년의 지혜로 보셨을 때 우리가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며 진정으로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나 명예는 결국 사라집니다. 남는 건 그 사람의 향기와 온기뿐이지요. 지역이가 회사에서 올린 실적보다 은호와 보낸 짧은 대화, 아버지와 나눈 눈물, 어린 포옹이 가족들에게는 더 큰 유산이 될 겁니다. 물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소중하지만은 이제 지역에게 남은 시간은 오로지 사랑을 주고받는 데 쓰여야 합니다. 상철이 아들의 투병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아버지가 아들의 짐을 대신 져줄 것입니다. 지역은 이제 그 무거운 가장의 외투를 벗고 그저 사랑받는 아들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역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45의 첫 장면이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이유는 상철과 지역의 그 폭풍 같은 대면 때문일 겁니다. 상철이 아들의 상태가 심장 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자책하며 오열할 때 지역은 비로소 자신의 침묵이 얼마나 잔인한 사랑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은 하게한 자신이 미워 통곡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근원적인 슬픔을 봅니다. 지역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이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겁니다. 가족 모두가 진실을 공유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진정한 투쟁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아마도 이런 극한의 슬픔 끝에 찾아오는 한 줄기 빛과 같을 겁니다. 지혁이 비밀을 숨기려 했던 선택이 아버지에게는 더 큰 아픔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으니 가족들이 하나로 뭉쳐 지역을 지켜내겠지요. 선생님께서는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랑과 희생의 끝에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기를 바라시는지요? 지역과 은호 그리고 상철이 맞이할
그 운명의 시간이 시청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요? 저는 결말이 어떠하든 이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마주하게 된 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지역이 심장 이식을 받고 살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적이겠지만은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들이 나눈 그 절박한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우리 세대는 늘 죽음을 먼 발치의 이야기로만 치부하며 살아왔지만은 지역의 이야기를 통해 죽음이 삶의 한가운데 있음을 배웁니다. 상철의 오열은 우리 모두의 오열입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야 할지도 모르는 그 공포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뿐이라는 것을 상처럼 보여줄 겁니다. 지역이 이제는 거짓된 미소를 버리고 아버지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이 지역에 멈춰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은호가 성재로부터 진실을 듣고 지역에게 달려가는 장면도 상상해 봅니다. 왜 그런 잔인한 거절을 했어야 했는지 알게 된 은호가 지역을 붙잡고 통곡할 때 지역의 그 슬픈 눈빛은 다시 한번 흔들리겠지요. 선생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며 끝까지 곁을 지키는 그 용기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건 용기를 넘어선 성스러운 의지입니다. 은호는 지역이 자신을 밀어냈던 이유가 사랑이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자가 될 겁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의 손을 놓지 않겠지요. 그런 사랑이 있다면 죽음도 감히 이들을 갈라놓지 못할 겁니다. 지역이 이제는 은호의 사랑을 짐으로 여기지 말고 자신을 지탱하는 빛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삶은 때로 비정하고 가혹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45회에서 보여줄 그 절박한 사투가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삶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김동원 씨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드라마 속 지역의 이야기였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살아온 그 구비구비진 인생길의 파편들이었지요. 고성의 몰락을 보며 권력의 허망함을 느끼고 지역의 침묵을 보며 우리 세대 남자들의 서툰 사랑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지키려 했던 명예와 체면이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건 결국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 한 명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때립니다. 지역이 심장 이식을 기다리며 겪는 그 사투가 부디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바라며 저 역시 노배우로서 제 남은 생을 지역처럼 뜨겁게 책임있게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이순재 선생님, 오늘 긴 시간 동안 깊은 울림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 역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혹은 너무 익숙해서 소중함을 몰랐던 가족과 진심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지혁의 이야기는 단순히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홀로 짐을 지고 있는 수많은 가장들과 부모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그 연륜과 지혜가 우리 시청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십시오. 지역처럼 너무 늦기 전에, 상철처럼 오열하기 전에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침묵은 때로 너무나 긴 후회를 남깁니다. 저도 이제 무대 뒤로 돌아가겠지만 여러분, 가슴속에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온기가 오래도록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건강들 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그 시절 그 스타에서 전해드린
이순재 선생님과의 대화가 여러분의 노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역과 은호의 사랑, 그리고 상철의 눈물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다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그 시절 그 스타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그리운 얼굴과 함께 더 깊은 인생의 이야기를 담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